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매거진입니다. 이 혹시 공원 일몰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를 지정해놓고도 20년 동안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공원 부지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내년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공원 부지 해지를 막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공원 부지 내에 민간 부지를 모두 사들여야 합니다. 이 아무래도 자치단체로서는 부담스러운 결정이지만 경기도 용인시는 시가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호수 주변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33만여 제곱미터가 공원 부지로 지정됐지만 20년 가까이 방치된 장기 미집행 부지입니다. 올 초 민간 사업자가 부지 일부만 매입해 아파트와 공원 조성을 추진했지만 시가 공원 훼손을 우려해 불허했습니다. 내년 6월 말까지 공원 개발을 추진하지 않으면 일반 개발이 가능한 상황. 용인시는 결국 613억 원을 들여 공원 조성에 나섰습니다. 지정이 실효가 돼버리면 다시 지정할 수가 없는 워낙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용인시가 결단을 해주셔서 저희 정말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용인시 관내에 내년 6월 말까지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곳은 6곳. 2023년 1월까지는 추가로 6곳이나 됩니다.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의 면적은 여의도 절반에 달합니다. 용인시는 이 가운데 10곳은 시가 직접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6곳을 지정해 2025년까지 3,427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필요한 장소를 가급적 자기 생활권 범주 안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준비해서 잘 공원을 만들어주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겠나. 용인시는 2024년 이후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24곳에 대해서도 타당성 용역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최근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로 인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대구 군공항 통합 이전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해 통합공항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전 대상지만 확정이 된다면 빠르게 이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와 별개 사안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주민 찬성률이 높은 곳으로 통합공항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공항 이전 후보지인 군위군과 의성군은 주민투표 방법을 놓고 최종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군위군에서는 우보면과 소보면 등 2곳이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군위군은 정확한 주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찬성표를 던지면 후보로 가는 거고 반대표를 던지면 소보가 좋다는 뜻이 돼버려요. 반대하는 주민의 의사는 아예 반영이 안 되는. 의성군은 한 곳에 2표를 주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투표 방법이 이상하게 돼 있었어요. 단독 후보가 있고 공동 후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성이 분리한 입장으로 돼 있어가지고.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각 지자체와 주민투표 방법을 조율해 올해 안으로 행정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이 보통 작은 섬 지역은 병원이 없어서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인천 옹진군은 첨단 통신 시설을 이용한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공중보건의가 책상에 앉습니다. 화상 시스템이 연결되고 화면에 어르신 얼굴이 보이자 몸 상태를 점검합니다. 네, 뭐 불편하거나 뭐 머리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한 건 없으셨어요? 네,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소 아팠던 곳을 얘기하면 보건의는 꼼꼼하게 설명해 줍니다. 발등 부분부터 거기까지 저리시는 게 아마 이제 신경이 조금 눌리거나. 인천 옹진군은 소연평도 등 작은 섬 10곳에 원격 진료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공중보건의 2명이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10곳의 보건진료소를 돌아가며 화상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상담이나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뭐 다른 불편하신 점들이 있는지 여부 다 이제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고화질 카메라는 섬주민들의 얼굴과 표정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진료에 도움을 줍니다. 보시면서도 섬주민들은 무트로 나가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반깁니다. 이제 잠깐이라도 이제 우리가 밤하다가 진짜 뭐 우리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몇 시 약속하면 얼른 와서 이렇게 화상으로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진료를 받으니까 좋지요. 옹진군은 섬 지역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문 간호사들을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노인분들이고 또 환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그런 옹진군은 보건소 확충 등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네트워크 매거진 로컬 기획 지역을 지킨 사람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최근 서핑의 성지로 떠오른 강원도 양양에 정착한 서퍼들을 소개합니다. 이 서퍼들이 양양으로 모여들면서 서핑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모여들게 되고 그 결과 지역 경제는 더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김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높은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옵니다. 서퍼들이 재빨리 보드에 올라 파도를 즐깁니다. 양양 앞바다는 수심이 낮고 서핑에 적당한 파도가 1년 내내 이어집니다. 수심이 별로 깊지가 않아요. 앞쪽이 초보자들부터 시작을 하기가 일단은 괜찮은 것 같고 주말이면 200여 명이 연간 7만여 명이 서핑을 즐기러 양양을 찾습니다. 서핑을 배우기 좋은 인프라가 형성된 것도 한몫합니다. 전국의 서핑 강습업체는 122곳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0여 곳이 이곳 양양에 몰려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양양의 서퍼들이 하나둘 정착하기 시작한 뒤 이들이 서핑 대회를 열면서 양양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축제를 한번 열자.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열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대패로 오동나무를 깎는 39살 이동근 씨.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이 씨는 지난해 말 양양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서핑과 양양의 매력에 빠져 나무 서프보드 제작업체를 세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공도 하고 서핑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서핑에 관련된 서핑보드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만족도도 크고. 이동근 씨처럼 서퍼들이 양양에 정착하고 창업도 하면서 지역 상권도 활발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29곳이던 죽도 해변 일대 업체는 5년 만인 올해 4배 가까운 105곳으로 늘었습니다. 서핑을 주제로 한 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특색 있는 상권이 들어서 양리단길이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서핑에 관련된 본인이 하던 일과 뭔가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이쪽에 와서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파도를 쫓아 정착한 서퍼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65살 노인이 38%를 차지했던 시골 해변에 젊은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네, 네트워크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하회탈로 유명한 경남 하동군은 이 지리산과 섬진강 그리고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 상품 개발과 오늘 2022년 야생차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윤상기 하동 군수를 만나봤습니다. 자, 군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군수님 요즘에 하동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실행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에 이 하동읍이 지금 금년에 80년의 역사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80년 동안 변화가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의아하고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최근에는 로타리도 7개를 만들고 또 전선도 지중하고 특히 3년 전부터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싼 연료로 의식주 해결을 하고 또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드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프스 종합복지관은 오늘도 어르신 센터를 제가 개소를 하고 왔죠. 어르신 센터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치매 노인들이 사전에 와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 따른 예방 활동도 하고 하는 데인데 이 하동군에는
인구의 15,000명이 지금 어르신들이 살고 있거든요. 약 32% 정도, 인구의 3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치매가 안 걸리고 건강한 삶을 유지함으로 해서 결국 삶의 질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월 달에요. FAO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정식으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 신청하면 내년 3, 4월에 승인을 되는 걸로 하고 있고, 이 심사위원들이 금년 중에 중국에서 예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들이 현장을 한 2차례 왔다 갔기 때문에 뭐 지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선에 이 섬진강 제첩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짐으로 해서 유명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브랜드 가치가 올라감으로 해서 가격도 좀 더 받을 수 있고,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제첩이 전 세계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고, 또 이 관광객들이 여기 와서 손털방류라고 하는 이 어장을 가지고 직접 제첩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그 공간도 내년부터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하동은 제가 명칭을 붙일 때 알프스 하동이라 이렇게 했죠. 지리산을 배경으로 해서 지리산 국립공원이 있고, 또 한리해상 국립공원이 있어서 이 국립공원이 한 군에 2개가 겹치는 이 자연이 있는 데는 우리 뭐 전 세계에서 하동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이용한 뭐 산악 궤도 열차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도 해서 노랑 앞바다에서 배를 타고 하계 장터까지 올라가고, 이런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내년 되면 거의 다 착공을 하고 이제 뭐 일부는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오산에 있는 지브아이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예약하지 않으면 타지를 못 할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익사이팅한 관광 시설하고 또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 하동에 오면 좋은 기운을 받고 또 힘이 나고 쉬어갈 수 있는 곳이다. 이런 걸 앞으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녹차 산업 그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동 야생차를 넣어서 2022년에 엑스포를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또 중앙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아까 이 제첩을 세계 만방에 알렸으면 이 차도 이제 전 세계 시장에 알려서 정부가 녹차를 1년에 1,000만 불 이상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하동군에서 그 한 300만 불은 지금 수출하고 있거든, 차로 인해서. 그러면 정부의 거의 공약 한 50%, 500만 불은 앞으로 하동군이 이걸 역할을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또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산물이나 뭐 차나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렵다. 이런 각오로 제가 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그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를 일본 시장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한 1,500톤 정도 됩니다. 그래 이 시장이 막히면 우리 대한민국에 생산된 파프리카는 가격이 폭락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 홍콩, 베트남 이 아시아 쪽으로 지금 제가 바이어들을 초청도 했고 또 바이어들이 사가겠다고는 약속까지 해서 만약에 일본이 우리 파프리카를 농산물 쪽을 규제를 한다고 하면 시장의 타 시장을 개척하는 타개책도 마련했고 또 제가 이 농식품부에다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 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동군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농산물을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 이 경쟁력도 있고 또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일본 시장만 치우쳐 있으니까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장을 좀 다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이어를 많이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수님 오늘 하동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